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합격 부동의 1교시입니다. 오늘은 이제 파트 2를 시작할 차례고요. 파트 2에서 이제 테마 5번 수요와 공급 이론이 되겠습니다. 관련 자료는 이제 네이버 카페 부동산 학개론 연구소 그리고 이제 크몽에서 이제 부동산 학개론 필수서를 이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파트 2는 테마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테마 5, 6, 7, 8 이렇게 보시면 수요와 공급 이론, 그리고 이제 시장 균형의 이동, 그리고 이제 탄력성 응용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4문제 정도, 10% 정도 내외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론의 이제 특성은 이제 이론을 이제 이해해서 지문을 이제 대입해서 이제 응용하는 그런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른 파트처럼 이제 단순하게 암기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고 기본적인 기초 이론을 튼튼히 하신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이론을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이제 연습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테마 5번 수요와 공급 이론이 어떤 내용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부동산의 수요가 뭔지 페이지로는 이제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수요가 뭔지 공부를 해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사전적으로 중요한 개념 2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요량과 수요 그리고 이제 공급량과 공급 이 2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수요량과 수요가 이제 똑같은 말이 아니냐 그리고 공급량과 공급이 똑같은 말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먼저 이제 량이 붙은 거, 량이 붙은 거는 뭐냐? 이제 요거를 이제 암기하는 것은 이제 양이 붙잖아요. 그러면은 선상에서 움직인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선상, 그래서 양선상은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애구나.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뭐라고요? 량선상은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 수요 그래프를 배우실 때, 그 가격의 양이 이제 선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선상에서 움직이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움직이는 요인은 뭐다? 오직 가격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은 뭐냐? 가격 이외의 조건으로 인해서 바뀌는데 선상이 아니고 곡선 자체가 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것은 수요가 변했다, 공급이 변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수요량과 량이 붙으면 선상으로 이동한다. 량선상은 가격에 의해서만 바뀐다. 요거를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구분해야 될 값이 뭐냐면 유량과 저량이에요. 유량은 뭐냐, 저량은 뭐냐? 유량은 한마디로 기간 개념이 그 가미되는 양을 뜻합니다. 그리고 저량은 시점에 측정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동영상을 찍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찍잖아요. 그것이 유량이에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특정 시점의 양을 측정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것을 저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얼마 벌어? 라고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얼마 벌어? 그러면 뭐 1억을 벌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다. 그러면 그 개념은 1년 동안 1억을 번다라는 걸 전제를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1000을 벌어요. 그러면 1년에 1000을 버냐? 그러면 못 버는 거고요. 한 달에 1000을 벌면 잘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량을 표현할 때는 반드시 기간 개념을 측정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값이 수요량, 공급량, 생산량, 거래량 이런 것들이 유량이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와 대비되게 이제 저량은 특정 시점의 잔액을 뜻합니다. 그래서 잔액, 자산 보유액, 대출 잔액, 뭐 자본 총액, 주택 재고량, 가계 자산, 특정 시점에 사진을 딱 찍는 거죠. 그것을 저량이라고 합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수요가 뭔지 이제 12페이지에 나오죠. 수요와 수요량을 이제 비교해 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수요는 그냥 사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 그 마음을 숫자로 표현한 것이 수요량입니다. 그래서 수요를 이제 사전적으로 정의해 보면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욕망, 마음, 이것이 수요고요. 그것을 계량한 것이 수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요량은 우리가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이다. 왜?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려는 수량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수요량이 뭔지 알았으니 이제 수요 곡선을 배울 차례인데요. 수요 곡선은 이제 우리 시험에는 그래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론이라 해서 꼭 그래프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프로 머리를 상상만 하실 수 있고 지문을 눈에 익히고 이제 요 말이 맞다 틀리다라는 그걸 발라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항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번에 이제 수요 곡선을 살펴보면 수요 곡선은 가격과 수요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수준에 대비한 수요량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와 공급 곡선을 나타낼 때는 세로축이 가격이 되고요. 가로축이 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세로축이 이제 가격이 되고 가격에 대한 양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면은 양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사고 싶은 마음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내는 것이 수요 곡선입니다. 그래프는 참고만 하시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일정 기간 동안의 가격 수준에 대해서 사고 싶어 하는 양, 수요량이 변하는 것을 표현한 곡선이 수요 곡선이다. 그러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꺾어지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사고 싶은 양은 증가하겠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그래서 모양은 우에서 좌로 하향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급 곡선은 반대로 우상향하겠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의 수요를 나타낸 것이 이제 개별 수요입니다. 이 개별 수요를 합하면 전체 시장의 시장 수요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문장을 눈에 익히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깊은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문장이 가끔 지문화되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 수요는 개별 수요를 합하는 건데 수직적으로 합하는 거냐 수평적으로 합하는 거냐 이렇게 했을 때 수평적으로 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합했을 때 총합의 기울기는 개별 곡선보다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합하면은 수평으로 합하는 것은 뭐 큰 의미를 두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걸 합쳐 놓으면은 기울기가 곡선이 무거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눕게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완만하다. 이 정도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와 변화, 수요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수요가 바뀌죠. 그리고 수요량이 또 변화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것을 이제 시험에 이제 자주 출제돼서 섞어서 이제 출제 혼란스럽게 여러분들을 이제 혼란에 빠뜨리게 하죠. 우리가 이제 하지만 앞에서 기본 개념을 짚고 넘어갔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양이 나온다. 그러면 뭐라 했죠? 가격이 위에서만 바뀌고 곡선상에서만 이동하는 거다. 우리 양선상은 가격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라고 배웠죠. 그와 반대로 수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했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한 거고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한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이 곡선이 일로 간 겁니다.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이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한 거죠. 이 개념을 수요의 변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량의 변화는 이 곡선 상에서 여기 있던 것이 이 곡선점 이 포인트로 옮겼다. 그러면 이제 옮긴 것이 이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수요량을 변하는 요인은 뭐다? 가격이다.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죠.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은 뭐가 있는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를 변화시키는 요인은 이제 제목을 먼저 볼까요? 소득이 바뀌면 수요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수요가 바뀝니다.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한 예상치에 대해서 수요가 바뀌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서 수요가 바뀝니다.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앞에서 잘 이해를 하셨는지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요량을 바꾸는 것은 뭐죠? 그렇죠. 가격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수요를 바꾸는 것은 뭐냐 이걸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바꾸는 것은 첫 번째 소득 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면 수요가 바뀐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득이 올랐다. 그러면 이제 소고기를 많이 더 사 먹겠죠. 그 소고기를 정상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면은 정상재고요. 우리 수입 소고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줄겠죠. 그것을 이제 열등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수준이 변화함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 이제 곡선 자체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열등제처럼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가 왼쪽으로 감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다른 재화가,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재화가 가격이 바뀌어서 내가 수요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이것이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가 있는데, 대체재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A와 B를 소비했을 때 효용이 같은 재화, A와 B의 관계가 대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완제는 A와 B를 동시에 소비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재화를 A, B의 관계를 보완제라고 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대체재의 가격은 어떻게 변화했을 때 B의 재화의 수요량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시험 문제인데 대체재는 동시에 이제 A와 B 중에 어떤 걸 소비해도 효용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면 A와 B는 대체재의 관계가 있을 때 A의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A를 덜 사고 B를 사겠죠. 그러니까 A의 가격이 오르면 A의 수요는 감소하고 B의 수요는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것을 대체재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보완재는 A의 가격이 오르면 A를 덜 사죠. 그러면 당연히 B도 덜 사죠. 이것이 수요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해서 그것은 보완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재화의 가격이 오를 것 같다. 그러면은 미리 사두겠죠. 수요가 증가한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수요가 증가하죠. 대출이 강화가 되면 수요는 당연히 감소하겠죠. 수요가 증가하면 그래프가 오른쪽, 수요가 감소하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요인에 따라서 기후가 변한다든지 인구수라든지 경기 전망, 조세 정책에 따라서 수요가 변한다. 이것을 13페이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13페이지에서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그리고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정리해 놨으니까 이것을 꼭 복습을 하면서 앞에서 수업했던 내용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공급을 시작하는데 공급은 상대적으로 좀 시험에서 이제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덜 하고요. 그리고 수요의 반대이기 때문에 쉽사리 이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수요를 했으니까 공급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공급을 보면은,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계량화한 것이 공급량이다. 이것도 당연히 일정 기간 동안 공급하려는 수량이기 때문에 유량이 되겠죠. 자, 14페이지로 가시면 공급곡선. 공급곡선은 이쪽에 반대로 이제 그려보면 가격에 대한 수량이죠. 세로축은 가격이 되고, 가로축은 이제 양이 됩니다. 그럼 이제 수요곡선이 이제 좌하향했고, 공급곡선 우하향했죠. 가격이 오르면 공급량이 올라간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법칙, 단위당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 곡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향한다. 그리고 개별 공급이 한 사람의 공급량이라면 그것을 합친 것을 시장 공급률이 되는데 이것도 수평으로 합치고 합치면 기울기는 완만하다. 똑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에서 하셨던 것처럼 공급량과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을 변화시키는 것은 뭐다? 가격 이외에 공급 곡선이 이동한 거고 공급량을 변화시키는 건 뭐다? 오직 가격뿐이다. 양선상은 가격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공급량을 변화시킨 것은 가격이고 공급을 변화시킨 것은 가격 이외의 모든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급을 변화시키는 요인을 볼까요? 생산 기술의 변화,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그리고 다른 재화의 가격 변동 등으로 공급이 변화를 하겠죠. 자, 이제 1번 기술이 변화하면 어떻게 공급이 되느냐? 당연히 공급 기술이 좋아지면 공급량이 올라가죠. 그래서 공급량이 올라간다는 것은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술이 퇴보했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다. 공급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생산 요소 그 단가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급이 감소하겠죠.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다. 그러면 생산 여건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산비가 하락하고 공급은 증가하고 이것은 뭐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 거다.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대체재와 보완재를 다시 한번 나오는데 수요를 암기하시면 공급은 그 반대입니다. 대체재는 A의 가격이 오르면 A의 공급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가격이 올랐으니까 A를 공급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반대로 B는 공급을 줄이려고 하겠죠. 보완재는 A의 가격이 오르면 A를 공급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고 그 다음에 B의 공급도 당연히 같이 덩달아 증가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공급자가 생각했을 때 가격이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팔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합니다.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지금 팔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공급량은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조세나 보조금이 이제 우리 공급량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동산에 많이 부과를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공급은 당연히 줄겠죠. 그리고 부동산에 보조금을 주면 땡큐죠. 그럼 공급량을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대출금리를 생각해 봅시다. 대출금리가 하락하면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급량은 땡큐 증가. 그리고 대출금리가 상승한다. 그러면 시장 여건이 안 좋아지죠.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리고 기타적으로 공급자의 수라든지 경기 전망에 따라서 공급과 공급량을 조절하겠죠. 자, 부동의 1교시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